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 24강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 우리 여행계약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행계약은 이번에 신설된 조문이기 때문에 약수령을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여기 여행계약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약수를 하시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담보 책임에다가 별 표시 하나 줘주기 바랍니다. 264쪽에 맨 끝에 가로 4번이죠 여러분.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여행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 주최자에게 하자의 시정,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행에 하자가 있대요. 그럼 고객은 여행 주최자 여행사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시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의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64쪽의 맨 끝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러분. 시정 청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야 한다. 하자가 있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데 즉시 시정하라 이거보다는 상당한 기간을 줘야죠. 즉시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는 해달라고 해도 되는데 기간을 좀 줘야 되겠죠. 자, 264쪽의 맨 끝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청구해도 되고 따로따로 청구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담보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중요하니까 우리 담보 책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265쪽에 보시면 첫 번째 줄 가로 5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여행 주최자의 담보 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입니다. 해지권. 1항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해지. 자, 동그라미 2번입니다. 265쪽에 네 번째 줄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여행 주최자는 대금 청구권을 상실하는 겁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 주최자에게 상환 돌려줘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265쪽. 여행 주최자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해야 한다. 자, 귀환 운송 아까 나왔었죠? 지난 시간에 귀환 운송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여행 주최자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귀환 운송에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시 일부를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괄호 6번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입니다, 여러분. 권리는 여행 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여행 종료로부터 6개월 내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월 내 행사하라. 그렇죠? 6개월 내 행사하라. 이거죠? 6개월 내 행사하시오. 그래서 우리 담보 책임의 존속 기간을 확인을 해 보셨어요. 자, 여행계약의 담보 책임에 대해서 약수를 하시오 하고 265쪽의 대표형 문제 1번에 나와 있잖아요. 1번. 그렇죠? 이겁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여행계획까지 해서 우리 요 기본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셨어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는 부록 1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5년도 268쪽에 2015년 행정사 시험 답안지 소개가 되고 있죠. 2016년도 답안지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269쪽에 보시면 실제 답안, 모범 답안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269쪽에 1번 보시면 계약의 성립하거나 논하시오와 40점짜리 논수령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안을 작성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답안지를 갖다 놓고 실제
10번 이상 써보셔야, 모의고사를 10번 이상 보셔야 합격권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별도니까 우리 이거 끝나면 문제풀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중점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결론이 272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272쪽 보시면 약수령 문제 2번 소개가 되고 있어요. 보증금의 회수 방안 및 우선 변제에 관해서 약수를 하시오. 이건 20점짜리죠. 그건 이제 세 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령은 너무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276쪽에 보시면 이임계획의 효력에 대해 약수를 하시오.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이거 모의고사 등을 10번 이상 보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치면 잘 안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쓰기 연습. 자, 이어서 부록 2 넘어가시면 2013년 10월 12월 10월 10일 1회 문제, 2014년 10월 11일 2회 기출문제, 그리고 작년 2015년 10월 31일 3회 기출문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또 출제가 되느냐? 그대로는 안 되죠. 변형시켜서 되죠. 특히 1차 객관식은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고요. 2차도 주관식, 논수령, 약수령도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86쪽에 보시면 286쪽에요. 1번 보시면 준사령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이런 것이 대세고 꼭 한 문제 준사령 나오니까 갑을병 준사례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목차를 장악하고 키워드 장악하시고 한도줄 써주는 습관부터 기르시기 바랍니다. 자, 286쪽의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갑은 자신이 소유하는 X 부동산을 을에게 팔면서 을의 편의를 위하여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X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약속한 날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갑은 수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을은 갑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한 논하시오 하고 40점짜리가 나와 있어요. 이거 망치면 과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전반에 걸쳐서 마인드가 있어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약수령 문제는 291쪽에 보시면 0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묵시적 갱신, 법정갱신이죠. 약수를 하시오. 이런 것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나오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임대차 공부할 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자, 295쪽에 보시면 2014년 10월 11일 제2의 문제가 나와 있어요. 295쪽입니다. 두 번째 줄, 갑은 자신의 토지에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을과 공사기간 1년, 공사대금 30억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각각의 독립된 질문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질문은 두 문제, 그리고 각각 20점씩 40점입니다. 가로 1번 건축에 필요한 재료의 전부를 제공한 을이 완공기간 내 약정한 내용대로 상가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그 인도 기일 전에 강진으로 인하여 상가 건물이 붕괴된 경우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20점이에요. 가로 2번 을이 공사 일정에 맞춰 기초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경미한 하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갑이 같은 토지의 10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대체 신축할 목적으로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과 을의 법률 관계를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준세령으로 나오니까 갑을 병 이렇게 연습을 계속하시고 목차를 장악하셔야 돼요. 준세령 나왔을 때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죠. 그리고 뭐예요? 문제 제기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범 목차는 뭐였어요? 그렇지, 요건. 그리고 뭐예요? 효과, 요거죠? 효과.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 그렇지. 뭐예요? 문제 해결이죠. 문제 해결. 이게 모범 목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논술형이든 약술형이든 준설형이든 네 가지 큰 목차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거기 265쪽에 모범 답안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301쪽에 넘어가면 작년도 2015년 10월 31일 제3회 계약법 1차 문제가 1번 문제가 나왔는데 좀 너무 길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10번 정도 풀어보시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은 야 이렇게 길은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느냐, 사법시험 문제 아니냐, 법무사 문제 아니냐 하고 여러분들이 겁먹을 수가 있는데 공부가 되신 분은 읽어보시면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자, 301쪽에 두 번째 줄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의 X토지에 대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에 의하면 을은 갑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일로부터 1개월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에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갑은 계약 당일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다음 각각 독립된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1번, 가로 1번이죠. 잔금 지급길이 지났으나 을은 잔금은 물론 중도금 지급도 이행하지 않았고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갑도 그때까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갑이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둘 다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동시행관계에 관해 설명하고 을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논하시오. 요거부터 해야 돼요. 요거. 무슨 문제가 제기된다 하고. 자, 가로 2번 을은 갑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한 길에 지급하였으나 갑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목적물의 인도를 미루다가 잔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 후에 그 의무를 이행하였다.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 전액에 대한 3개월간의 이자 및 X토지에 대한 3개월간의 차임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다. 을의 청구가 타당한지에 관해서 논하시오. 자, 보기보다 길어요. 그러나 논점을 잡으면 목차와 키워드를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공부가 된 사람은 이 기본서 공부가 된 사람은 쉬워요. 공부가 안 됐을 때는 무척 어렵죠. 그래서 우리 3회 기출문제 간단히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다시 프록 넘어가시면 308쪽입니다. 계약법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법 조문은 727조부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죠. 308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디까지? 자, 법조문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어디까지죠? 332쪽, 733쪽까지. 이건 방금 한 화해계약이죠. 그래서 요 조문이니까 요 조문을 읽어보시면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 형성됩니다, 여러분. 자, 법조문을 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실력 향상이 안 되니까 법조문 2번 이상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민법 개정 불업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34쪽에서는 최근에 민법 개정된 거 우리 방금 공부한 여행계약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여행계약이 신설된 조문이니까 민법 개정으로 이번에 한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계약도 법조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기본서 수업은 24강을 종강으로 하고 이어서 문제풀이 시간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